안녕하십니까. 자, 9회차 OX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토지거래 허가 없이 순차로 매매한 후 최종 매수인이 중간생각 등기에 합의하에 자신과 최초 매도인을 매매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경영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 태도이다. 지문은 길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 중간생각 등기에 대해서 유효가 아니라 무효다가 판례 입장이니까 1번 지문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지문의 경우 가등기를 신청할 당시 그 등기 및 원인이 된 토지거래 계약 또는 예약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증을 제출한 경우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별도로 토지거래 계약 허가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맞았네요. 2번 지문은. 자, 허가증을 받는 것은 유상계약이 원인이 돼 매매 예약을 포함하게 되어 있으니까 가등기할 때도 허가증을 내야 됩니다. 그럼 가등기할 때 허가증을 냈으니까 본등기할 때는 허가증 필요하지 않는다 해서 옳은 말이고, 하나 꼭 명심하셔야 돼요. 가등기하더라 필요한 것은 토지거래 허가증을 내게 되어 있으니까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의 경우는 좀 올라가겠습니다. 3번의 경우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 권리자인 매수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매도인의 주소 증명 정보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 3번 질문 틀렸네요. 주소 증명 정보는 원칙은 등기 권리자만 내는 것이 원칙이에요. 하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당시에는 권리자, 의무자 둘 다 내게 돼 있으니까 매수인과 매도인 둘 다 제공해야 되므로 틀렸어요. 자, 원칙은 주소 증명 정보는 등기 권리자만 내는 것이 원칙이 되겠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권리자와 의무자 둘 다 내게 돼 있으니까 매매 계약이 원인일 당시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둘 다 제공해야 되므로 3번 질문 틀렸고요. 4번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 국민의 경우 대법원 수재지 관할등기소 등기관이 부동산 등기등록번호를 부여한다. 재외 국민의 경우는 부여하는 기관이 어디이냐? 대법원 수재지 관할등기소 등기관이 부여하게 되어 있으니까 4번 질문은 옳은 말입니다. 5번의 경우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 등기 의무자 인감증명을 제공해야 한다. 인감이란 말이 나오게 되면 소등인 외등,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면 기본적으로 인감을 내게 돼 있으니까 5번 질문은 당연히 옳은 말이고요. 6번의 경우 전세권 말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전세권자의 인감증명을 제공해야 한다. 전세권을 말소하더라 전세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될 때 소등인 외등, 그래서 소유권 이외자의 경우는 인감은 제출할 필요가 없으니까 6번 질문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인감이란 말이 나올 당시에는 이렇게 소등인 외등 기억하고서 적용시키면 답이 쉬워져요.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일 경우는 등기표 정보와 인감을 각각 제출하겠지만 소유권 이외의 경우는 뭐만 가지고 가느냐? 등기표 정보만 제공하면 되고 인감은 필요 없는 게 원칙이고, 반대로 등기표 정보를 잃어버린 경우 인감을 대신 내는 것이 예외 규정이니까 원칙은 전세권자 인감 제출할 필요가 없으므로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인감이란 말 나올 때는 소등인 외등으로 외운 다음에 적용시키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7번의 경우 법정 대리인이 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맞았네요. 법정 대리인은 누구 인감을 제출하느냐? 법정 대리인의 인감을 내게 되어 있고 본인의 인감 필요하지 않으니까 7번 질문은 옳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아랫부분을 봐야겠죠. 8번은 조금 더 스크롤로 올릴게요. 8번의 경우 2006년 1월 1일 이전에 작성된 매매 계약서를 등기원에 증서로 한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거래가액 2006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게 되어 있으니까 이 전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맞고요. 두 번째, 등기원인이 매매를 하더라도 등기원인 증서가 판결, 조소 등의 때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않는다. 맞았습니다. 거래가액은 2006년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하게 되어 있고 매매계약서가 등기원의 정보일 때 적게 되어 있으며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거래가액을 적는 경우예요. 그럼 반대로 2006년 1월 1일 이 전일 경우는 적지 않는다. 그래서 8번에 나온 것이고
매매계약서 들어올 때 적어라. 그럼 매매계약서 아닌 때에도 적지 않는다. 그래서 판결문 들어온다거나 조소의 경우도 거래가액은 적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9번의 경우도 옳은 말이고요. 가등기하더라. 가등기할 경우도 적을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풀고 가는 겁니다. 그럼 가등기 때 안 적었으니까 언제 적느냐? 본등기 때 거래가액을 적는 것이 시점이 되므로 이렇게 풀고 가시길 바라고, 기본적으로 요거는 잡아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8번, 9번이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이제 맞는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10번의 경우, 신고불증상의 부동산이 한 개의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복수이더라도 매물목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아이고, 틀렸네요. 원칙은 2개 이상부터 제출하게 되어 있지만 한 개라 하더라도 여러 명의 매도인과 여러 명의 매수인 사이에 거래의 경우는 제출하게 되어 있으니까 한 개의 경우에 매도인, 매수인 각각 복수라는 얘기는 매도인도 여러 명이고 매수인도 여러 명일 경우는 매목록을 제출을 해야 되므로 10번 질문은 틀린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9회차 OX 문제 풀어봤는데 이것 말고도 우리가 많은 걸 배웠습니다. 내용 잘 파악해서 꼭 정리 한번 하시고요. 기본서 한번 꼭 읽어보시길 권장을 드리면서 9회차 OX 문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